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방금 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얼굴을 못 들게 생겼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 탄핵안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부결된 셈입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거짓말을 밝혀내게 됐던 이 판사. 자, 어쨌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법관들을 들쑤시고자 했는데 지금 이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상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퇴직한 한 부장판사를 향한 이 정권의 이 마녀사냥 결국 실패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부를 겨냥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 정치 이쪽뿐만 아니라 사법, 언론 이런 쪽까지 문재인 정권은 장악해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장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이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지금 문재인 정권 뒤통수가 얼얼할 겁니다. 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이 임성건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각하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론몰이 정말 한 판사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건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사안이라며 재판관 5인의 각하 의견으로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리는 기각과는 달리 탄핵 심판 청구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각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탄핵 심판 청구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탄핵안을 갖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자신들의 의석수로 통과시킨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불발했습니다. 자,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고 이미선 재판관이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선혜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규정의 문헌과 취지, 법관 임기제와 탄핵 제도에 관한 헌법 재정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탄핵 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라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올 3월 1일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탄핵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간단한 걸 왜 민주당 의원들은 몰랐을까요? 바보들일까요? 무능할까요? 아니면 정치적 욕심 때문일까요? 아무튼 민주당 이번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반면 유람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다면서도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그쪽 성향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 소장 등은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법관의 강력한 신분 부정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인용이나 각하 의견과는 별도로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임성근 한번 잡아보겠다고 망신을 주겠다고 임성근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격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탄핵안을 올린 겁니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각하됐습니다. 자, 국회는 올 2월입니다. 본회의를 열고 당시 현직 법관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88석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탄핵안은 각하됐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다른 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사건과 별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올 8월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3심 상고심은 대법원 3부 김재영 대법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김명수 사법부는 이런 일이 없을까? 김미리 부장판사의 처신은 맞는 것인가? 어쩌면 정권이 바뀌고 다음 총선에서 국회 의석이 바뀐 뒤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심판안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